자,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우리가 10월 8일하고 10월 12일 날 위메이드를 공략주로 개장 전에 잡아서 올려드렸어요. 12일 날 300만 주의 기준 거래량, 지금 뭐 300만 주 월등히 뛰어넘었죠. 그러니까 그 허무맹랑한 거래량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준 잡아드린 이런 거래량이.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저도 제가 느낄 때에도 어느 날은 소름 돋아요. 소름. 야, 어떻게 300만 주? 이게 10월 8일, 10월 12일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이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8일 날 120만 주고 12일 날 160만 주. 그럼 이날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8일, 12일은. 금요일, 월요일은. 그리고 이제 쟁여놓고 있다가 그리고 나서 13일 거래량이 없어. 포화벽 끝. 14일 개장 초부터 거래가 터지죠. 개장 초부터. 그렇게 해서 개장 초부터 거래가 터지는 가운데 뭐 채팅방에서도 또 말씀 주신 내용이 위메이드 움직여요. 위메이드. 그리고 이제 9시 27분, 9시 47분. 그리고 이제 중간에 저도 요거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움직임 폭을 가지고 갈 수 있겠거니 라고 했을 때가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7, 8% 움직일 때만 해도 뭐 10%까지는 따라붙을 수 있으니까 조금 눌려지고 있으면 조금 있다가 이제 들어가면 되겠거니 이렇게 하고 있는데 13%까지 올라왔고 또 13%까지 올라와 있을 때 그러면은 또 15%까지 한번 욕심내서 들어가 볼까? 그런 수급이나 이런 거 좀 볼까 하고 있는데 그때 딱 켜놓은 상태에서부터 쭉쭉 뻗어 올라갔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CIS 쪽의 라이브에서는 이제 배선학 선생님 같으신 경우에는 21,200원이 고점인데 21,150원. 또 문나 선생님도 어제 시간 내에서 이제 상한가 장난질 하는 모습 보고 개장 초에 바로 뭐 차익 실현 정리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정리하고 이제 재편입 구간 설정 범위 나쁘지 않다고 보고 그다음 뭐 두산중공업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복귀 교육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완전히 정형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오픈을 해드렸고 뭐 오늘도 뭐 들여다볼 수는 있었겠습니다만 초기 거래량 부분은 제한적이었어요. 사실상 초기 거래량을 이걸 뭐 월등하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사실 거짓말이죠. 거짓말이 되는 거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0만 주 기준 잡아드렸으면은 10시까지 얼마 터져야 돼요? 10시까지 기준에 30% 그러니까 90만 주가 터져야 돼요. 90만 주가. 그럼 90만 주가 터졌겠어? 안 터졌겠어? 터졌지. 왜? 요거만 30만 주잖아요. 그럼 요렇게 해서 얘기를 하면 이게 한 뭐 얼마 50만 주, 70만 주 정도. 그리고 뭐 80만 주, 90만 주 다 터진 거죠. 다 터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9시 반까지의 기준에 20%니까 얼마 60만 주 정도 되잖아요. 9시 반까지 해서 터졌는지 뭐 한번 보시면 되는 거죠. 5분봉 기준에. 60만 주가 깔짝깔짝 못 미쳐. 10만 주, 20만 주, 30만 주, 40만 주, 한 50만 주 정도. 그게 50만 주의 양봉이에요. 50만 주의 양봉이고 50만 주라면은 전 거래일 대비해서 30분 만에 전 거래일 대비 거래량이 50% 이상이에요. 그럼 당연히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잘라서 놓고 보시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이 정도 범위에서도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거죠. 1차적으로. 그죠? 1차적으로. 그리고 요렇게 이걸 1분봉으로 다 쪼개서 봐볼까요? 1분봉으로 기준 거래량 300만 주를 잡아놓고 1분봉에서 그러면 1분봉에서 놓고 보실 때 요 정도 범위 이 정도 범위라고 한다면 1분봉 기준에 여기가 23분이고 9시 반까지 볼게요. 9시 반 21분 9시 반 26분 9시 반 요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요 기준점에서 9시 반까지의 기준점에서 일단 거래량이 50만 주 정도 실려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50만 주 정도. 그리고 이게 이제 47분의 기준이 되고 그래서 요 정도 범위에서 이제 거래가 실려 있는데 이걸 한번 잘라보죠 뭐. 그리고 요 부분을 이렇게 봐볼까요? 자, 시초가가 요자락이에요. 요자락 시초가가. 그죠? 시초가가. 그리고 아래 꼬리가 달린 거예요. 이제 아래 꼬리가 이렇게.
이렇게 달리고 양봉으로 전환돼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죠. 지금 여기까지. 뭐가? 요 위치의 고점 부분이. 그리고 이제 꼬리 일부 달린 거고. 꼬리. 그러면 여기서 이걸 들어갈 수 있느냐, 위메이드를. 그럼 우리 배운 그대로잖아요. 뭐 이걸 왜 못 들어가? 이게 9시 반까지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럼 9시 반까지의 기준인데 매직 시그널로 놓고 보시게 되면은 어떤 흐름이 연출되어 있는 거죠? 매직 시그널로 보시면 여기에서 거래를 수반하는 자락에서 꺾이고 또 여기서 크로스가 나오고 당연히 영선 위에 있고 그래서 뭐 이런 자락의 기준에서도 들여다보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9시 반까지의 거래량 부분이 여기까지 이제 터져 있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터져 있는 거래량. 그럼 여기서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기준 거래량 부분은 이게 이제 한 50만 주 되니까 사실은 뭐 60만 주 딱 실려야 되긴 하는데, 그걸 뭐 60만 주 정형화된 거래량이다 이렇게 놓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전 거래일 대비해서 50만 주면은 50% 이상의 거래가 수반돼 있는 거예요. 전 거래일 90만 주 때 대비해서 벌써 이미 30분 만에 거래가 터져 있다. 프로그램 쪽의 영향력은 그다지 없었어요. 아시다시피. 그러고 나서 실질적으로 눌려지고 실질적으로 대량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들어올린 게 여기. 그 다음에 이제 VA 들어가고 여기. 그럼 10시까지를 이제 끊어서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메이드의 9시 반까지의 차트 올려놓고요. 21, 10, 14, 09시 30분.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흐름에서 이제 VI 들어가고, 그죠? VI 들어가고, 여기서의 기준. 지금 이렇게 당겨서 놓고 보면은, 여기서 처음 매매 사인 나왔다. 아니죠. 여기서 처음이 아니잖아요. 이미 벌써 지금 놓고 보면은 요 거래량이 제한적인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때 기준에서는 충분히 50만 주까지 실려 있는 거래량의 기준. 요 앞전의 흐름에서도. 요 거래량이. 그다음 또 특히 이제 매직 시그널 매수세 나오고. 여기를 놓쳤다면은, 그러고 나서 고점 대비 이제 미끄러지고 나서, 그러고 나서 돌려질 때 거래량이 수반되고 돌리는 게 요 자락, 그리고 요 고점 넘기는 요 자락. 요게 이제 늦게 쫓아붙는다 할지라도 99,000원 기준이 돼요. 그죠? 그리고 더 늦게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VI 진행되고 나서의 흐름이 되는데, 여기까지 그러면은 거래량 부분은 벌써 이미 10시까지에 100만 주 실려야 됩니다 했는데 벌써 이미 거래량은 터져 있는 거고, 요 캔들의 기준 모양새를 잡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 형성돼 있고, 이렇게 형성돼 있고, 꼬리 이렇게. 그죠? 요 부분을 뭐 몸통을 가운데 채워놓겠다 하면은 이렇게 채워지는 몸통에 이 양봉인데 여기서 이걸 안 따라 붙는다? 거래량 없으니까 들여다보고 조금 한 템포 그럼 뒤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실질 따라 붙는 경우는 요 자락이 되는 거죠. 요 자락. 가장 중요한 매수권 설정 범위가 요 자락. 그러니까 저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교육 받고 진행하신 분들의 경우 편입의 기준이 설정되는 범위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제 이런 기준에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위메이드 움직여요부터 해서 그래서 CIS 차익 실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쪽을 지켜다보고 들여다보고 계셨던 분들은 요 기준에 이제 수급 범위가 편입 범위가 설정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분봉으로 쭉 보실 때는 고자락들이 지금 이제 그 그림 잡혀 있는 게 이렇게 당겨서 보시면 조금 전에 그림이 요거란 말이에요. 요 기준에서의 흐름, 그리고 요 자락을 넘기는 요 자락에서의 흐름. 아까는 이게 굉장히 큰 양봉이거나 요 VI 들어간 게 여기거든요. 그죠? 엄청난 흐름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실질적으로는 요 이제 소나 모멘텀 차트는 5분 봉에 다시 보고요. 그렇게 해서 1분봉 기준에 한 템포를 요 정도로 한번 더 자를까요? 여기까지
그냥 다 보죠 뭐. 다 뭐 틈새를 놓고 보느니 또 5분봉 보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요 거래량이 50만 주가 이미 이게 적지 않은 거래량이었고 가장 편입하기 좋았던 위치는 당연히 여기였고, 여기는 거래가 이제 이미 뭐 1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터져 있을 때 10시 전에 또 VI 이렇게 들어갔고, 여기서 이제 횡보하다 여기서도 늦게 봐서 VI 때문에 이제 보게 됐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우리는 관심 종목에 들어가 있었던 자락이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차익 실현 범위가 형성이 되는 자락이에요. 사실은 5% 밀렸어요 여기서. 그러고 나서 나는 차익 실현했는데 얘가 또 세. 그러면 뭐 더 높은 가격에서라도 재편입은 되는데, 다만 이제 여기는 20%대를 넘기는 흐름이 됩니다. 9만 원, 9만 700원 종가였기 때문에 요 자락만 놓고 보면은 그나마도 요 정도 9만 5, 6천 원. 여기가 그러면은 대략 한 4, 5% 등락이 나온 자리이고, 그리고 이제 VI는 뭐 10% 시초가 대비 10%니까 일단은 이 VI 들어갈 때 10만 원 초반 기준점, 그리고 또 한 자락은 어디예요? 거래 터트리고 앞전 고점 넘기는 9만 9천 원 이런 기준점. 요게 이제 10% 미만이고, 요 위에 이제 10만 2천 원 뭐 내가 13% 뭐 이런 기준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또 최고점이 29.5 상한가 수준까지 다 올려놨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보면은 충분하다. 그리고 차익 실현의 범위가 설정되는 게 이제 파란색으로 그어드린다면은 사실 여기하고 편입하고 난 이후에 차익 실현 범위를 잡을 수 있는 건 여기죠. 사실은 두 군데 자락입니다. 그러니까 재편입을 하겠느냐 못하겠느냐 그 정도 차이고, 그리고 여기서 차익 실현했다 그러면은 뭐 계산해 보시면 돼요. 대략 이제 뭐 11만 원 선 평균 차익 실현했다라고 치면 접근 범위 이후에 뭐 10% 혹은 8% 혹은 7% 이런 수익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보는 거는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제한적으로 형성됐다가 프로그램에서 이제 월등한 매수 강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업이 됐기 때문에 나는 그러면은 뭐 절반은 가져가겠다. 그런 거는 이제 개별 기준의 전략이 되겠죠. 그래서 방금 시간까지의 기준이 12시 이제 벌써 이미 또 44분입니다. 1분 봉인 거고, 아주 이거는 뭐 좀 진짜 거저먹는 종목이었는데 문자 사인이 못 나온 건 제일 아쉽고, 다만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는 같이 이제 들여다보시는 관점에서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나마도. 그래서 이 10시까지가 보시는 것처럼 여기까지가 이제 10시잖아요. 여기까지가. 이게 이제 10시의 기준이 되는데, 이 10시의 기준점에 움직임이 어때요? 거래량이, 거래대금이 이미 100만 주. 이미. 그러니까 10시까지 이제 30% 기준 잡았을 때 100만 주니까 행복한 거죠. 이제 다 기준이 거래가 나와 있고, 또 그 이후의 흐름에서는 거래량 기준을, 거래가 이제 다 수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아주 공격적인 거래가 안 나와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70% 정도만 잡아도, 그러니까 뭐 15만 주, 그 정도만 잡아도 15만 주씩만 터져도 뭐 거래량은 뭐 300만 주 그 이상, 지금 이미 이제 360만 주, 70만 주고, 그래서 15만 주, 10만 주 요 정도만 돼도,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보시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죠? 편입의 기준을 설정하시는 자락 범위가 개당초 기준에서 이제 거래를 앞전 거래량이 많아 보여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요게 이제 50만 주 실려주면서의 30분 동안의 거래량이 상당히 터져 있던 겁니다. 순위에 다 들어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점이 요 자락, 요 거래량, 그리고 요거 좀 넘기는, 몸통으로 넘기고 꼬리 잡아서 넘기고 요 기준. 그러고 나서 나머지 부분은 이제 뭐 한 템포 또 늦었다라고 해도 여기서는 놓칠 수 없는, 이게 이제 12, 3%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문자 기준 설정을 잡고 있다가 쭉쭉쭉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요 자락에 이제 같이 라이브 방송을 이제 좀 들여다보신 분들의 기준이라면은
조잘하게서 이제 기준점 좀 놓고 보면서 대처를 하실 수 있는 기준이 되는데, 외부에 계신 분들은 개별 매매 월등하시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라면 좀 어려웠던 상황이 되지 않나. 지금 뭐 상한가 임박되는 상태에서 이제 문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한가 알아서 찍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못 찍으면 어떻게 하죠? 못 찍으면 어떠냐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HLB 같은 경우에 상한가에서 호가 별로 안 남겨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일단은 호가 얼마 안 남겨놓고 차익 실현을 다 했죠. 왜냐하면 3% 정도 더 수익 내려고, SK바이오사이언스였나요? 20조 넘어갔을 때 그때 기준에 일부 수익 더 잡아내려다가 놓칠 수도 있으니, 뭐 또 놓친다는 표현도 애매하긴 한데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거기서부터 기계적으로 대처하자. 꼬리 달리고 내려오면 차익 실현하자. 여기서 프로그램 쪽 뭐 19만 주 매수도 있고 다 좋은데, 여기서 고점 대비해서 2% 밀리면, 또 4%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하자. 혹은 상한가 찍었다고 감안하고 고점 대비해서 2% 밀리면 2%에서 전량 차익 실현하자. 그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할 때 이거죠. 뭐 현재 기준에서는 이제 이러한 양봉이 지금 형성돼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양봉이 어마어마한 거죠. 꼬리도 이제 거의 제한적인 이러한 장대 양봉이. 그럼 흔히 이제 시장에서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3분의 1 지점, 2분의 1 지점을. 그게 이제 재편입 기준이나 이런 걸로 설정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3분의 1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하세요. 2분의 1. 그런 게 어딨어. 주가 변동폭이 5% 오른 상태에 3분의 1이야? 아니면 30% 오른 다음에 3분의 1이야? 그럼 너무 멀잖아요. 거의 뭐 상한가 찍고 3분의 1이면 감당이 안 되고, 또 시초가가 갭상승 이후에 3분의 1이야? 아니면 시초가가 마이너스부터 3분의 1이야? 보합에서 3분의 1이야? 기준이 그거는 명확치 않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러한 장대 양봉에서 사실상 말장난들이 제일 많을 수가 있는 게,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예전에도 32,000원 찍을 때 그 바로 전날 3만원 넘기고 종가 끝날 때 장중에 고점 대비 8% 밀렸거든요. 31,100원 찍고 32,200원이 상한가인가 그랬잖아요. 31,100원 찍고 8% 밀립니다. 근데 그걸 차익 실현 안 해? 안 했더니 다시 되돌렸어요. 되돌렸는데 결론적으로 되돌리고 나서 그 다음날 강보합에서부터, 약보합인가요? 강보합인가요? 강보합에서부터 밀려서 그냥 뭐 4거래일 5거래일 만에 32,000원에서부터 23,000원까지 깨고 내려왔었던 흐름이 있죠. 많은 쪽이 뭐라 그러냐면은 처음에 움직일 때는 잘 안 들어가요. 과도하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버슈팅 나오기 시작하면 이런 데서 이제 들어가서 조금 더 먹은 다음에 이런 꼬리에서도 안 팔았다가 결국 이런 꼬리 안 파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야, 여기서 샀어요. 거짓말하고 여기까지 다 먹었어요. 뻥치고. 요 날이 6월 7일 날이 30분 봉에 아마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나오네요. 여기 보시면은 순간적으로 요 기준이죠. 고점 6월 7일 날 31,600원 찍고 순식간에 29,550원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8%인가 밀렸어요, 고점 대비. 근데 저때 차익 실현을 해야 당연한 거지. 근데 종가상으로 딱 올라오니까 뻥을 치는 거죠, 또. 뭐 우리는 여기까지 다 갖고 왔다고. 그래놓고 그 다음 날은 어디서 파냐 이거. 이럴 때 안 팔았는데, 고점 대비 8% 밀릴 때도 안 팔았는데, 그럼 이때 팔아? 5분 만에 이렇게 30분 만에 이렇게 밀리면 이거 판다고? 안 팔죠. 안 팔고 나서 보셨죠? 돌리죠? 더 사요? 이렇게 되겠지. 그러다가 결론은 그 고점 찍고 나서 3, 4거래일 만에 23,000원까지 내려온 겁니다. 하루, 이틀, 3일. 딱 3일 만에 23,000원까지. 32,000원에서 9,000원 빠진 거예요. 3일 만에. 시가총액 12조에서 13조에서부터. 그러니까 결론은, 그리고 나서 이제 거래대금은 없죠. 없으니까 이제 계속 깨져 내려왔던 거고. 지금 이제 거래가 실려 있기 때문에 기대해보자. 근데 최악의 경우는 셀트리온처럼 거래가 잠깐 실렸다가 죽어버리는, 거래가 죽어버리는, 그럼 못 들어간다는 거야. 손절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그렇지 않고 거래가 유지되면은 비중 채워야죠. 비중 채워서 이러한 변동성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이때하고 시가총액이 다르니까
이때는 이제 5조에서부터 13조까지 올라온 거고 지금 벌써 이미 11조 6천억 주식 수가 늘어나 있으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하나 해석을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위메이드도 뭐 상한가 가면은 상한가 안 사가면 더 좋죠. 내일 또 한 번 더 보고.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또 정리할 구간, 차익 실현할 구간은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쪽 같은 경우에 무상증자 발표 나오고 나서 또 신작에 대한 기대 요인도 커지고 나서의 흐름이 되는데 대단한 거죠. 이쪽도 지금 뭐 수익률이 사실상 어마어마합니다. 보시면은 요때 당시에 이제 변형, 샛별형 혹은 뭐 망치형의 기준을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사실 좀 매매 좋으신 분들은 이 상한가 기준 여기서도 갭상승 이후에 상한가 기준에서 따라붙어서 수익 내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이 당시 기준에 저상한가를 잡아냈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우리 기준에서 요렇게 종가가 여긴데 갭상승이 뭐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죠. 갭상승이 이게 얼마 나온 거예요? 12%. 그러면은 사실상 뭐 1조 수준으로 잡고 15%까지 우리도 따라붙을 수는 있었다 할지라도 저게 이제 장중에 무상증자 얘기 나오고 더 움직임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찌됐든 들어갔다면은 여기서 들어가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여기서 들어간 이후에서도 위메이드에서 아주 큰 수익을 못 잡아낸 거 개별 매매 기준으로 보신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에 이제 단기과열 지정 예고 들어가고 투자 경고 들어가 있을 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개별 매매 기준의 나머지. 그리고 이제 요 권리랑 나오고 나서 그 다음날 거래 터지고의 움직임. 그죠? 거래 터지고 너의 움직임. 결론적으로 요자락에 이제 평상시 보고 계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여기 정도, 그다음 여기서는 개별 매매, 개별 매매도 여기까지뿐이 안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요 정도의 뭐 그날 하루 정도 들여다보는, 그리고 권리락 이후에 이제 흐름에서 요 정도, 그리고 밀려 있다가 최근에 요 기준 정도, 그죠? 요 기준 거래 터트리면서 이틀. 그래서 10일, 8일 뭐 이럴 때 거래를 300만 주를 보자라고 했는데 그 300만 주의 거래량이 이제 드디어 터져준 게 이제 오늘인 거고, 개장 초부터 터져주면서 요렇게. 그러면 아까 이제 분봉 보셨지만은 이걸 명확하게 기준을 또 잡으면 샛별형의 기준에 요런 자락 혹은 앞부분에 몸통과 꼬리를 들어 올리고 끌고 올라가는 요런 자락, 요 정도가 이제 편입의 관점 기준이 될 겁니다. 그 추세 범위는 벌써 이미 추세 추정형, 이평선에 대한 추세 추정형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맞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렇게 시가총액 이제 뭐 조단위 이 종목에서 또 무상증자 물량까지 들어와서 이제는 좀 더 무게감이 이제 생긴 종목에서 무상증자 이슈 끝났다 할지라도 신작에 대한 이슈 부분들이 계속 불거지면서 이렇게 움직임을 준다면, 그렇다면은 뭐 거래대금만 수반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편입기준점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겠죠. 소나 모멘텀 차트 이제 일봉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주봉에서는 보기가 어려운 게 이제 무상증자 권리락 때문에 이 평선의 위치가 달라져서 이거 이제 수정본이면 모를까.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시는 게 옳고요. 그리고 주봉 기준에서 이제 결국은 요 주봉 갭을 장이 좋아서 다 메꾸는 거죠. 다시 이제 신고가를 들어 올릴 수 있을 만큼 이슈 부분. 그러니까 주식을 하루하루 해보시면 해보실수록 뭐가 생겨요? 얘 왜 올라요? 라는 질문이 가장 많으셨다가 결국은 왜 올라요? 했을 때 딱딱딱 긁어주는 해석들이 많죠. 얘요? 이래서 올라요? 라고. 그러면 가끔씩은 윤정두가 아예 그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심리적인 면이에요. 펀더멘털이 아니고 뭐 성장성이 부각된다. 그것도 심리적인 면이고, 또 수급 논리에서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와 줬고 뭐 땡큐 하죠. 뭐 이렇게 되는데 옆에서는 이제 고급스러운 포장이 되죠. 이게 뭐 실적이 어떻고 지금 게임 업체 기준에서 그 뭐죠, 이쪽 위메이드가 이제 지금 해놓은 게 그렇게 표현해야 되나요? 이제 그 가상화폐 기준에서처럼의 결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뭐 세계적으로 뭐 이런 내용들,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주가에는 반영이 되고도 넘치고 있는 거죠, 사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맹신하다가는 이제 차익 실현을 못 한단 말이에요. 막연하게 이거 50만 원 갈 수도 있어. 이거 대박이야. 이렇게. 의약품 바이오처럼. 야, 이거 하나 성공하면 끝내줘. 이렇게. 그러면 안 되고 기계적으로 대처하는 걸로. 한국 BNC나 바이오니아 보셨잖아요. 던지고 나서 투자 경고를 이유로 그냥 아예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있다 보니 7만 원짜리가 2만 1,000원까지 가는 걸린 시간은 5일이더라. 5일. 7만 원짜리가 2만 1,000원 가는데 5일 걸리더라. 5일. 감당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위메이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기준점에서의 흐름도 생각은 하셔야 돼요. 뭐 월봉 기준에서도 뭐 전체 그림이 나쁘지 않죠. 굉장히 이쁜 그림이 되고 2016년 우리가 항상 설정해 놓는 그 월봉의 기준을 놓고 보더라도 사상 최대치 거래 대금을 터트려 놓고 이런 앞부분의 고점들을 뛰어넘는데 그것이 무상증자 권리락까지의 흐름으로 흐름까지로 감안을 한다면 사실상 상승률은 뭐 지금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 말씀드린 앞부분에 또 지금 시장에서 노출되어 있는 재료들은 일단은 반영이 돼 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목표 주가를 높게 설정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흔들리고 무너지면은 언제든지 차익 실현으로 빠져나오실 준비는 돼 있어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도 오늘 그 수급 들어온 거 좋죠. 근데 이제 오늘 몇 %까지 들어오느냐. 그리고 그것이 기존에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공매도 상환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기준점까지 다 놓고 해석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뭐 오늘 방안에서 보니까 국전약품도 이제 2차 VI 들어갔고 그 시가총액에도 이제 1조 미만으로 7천억까지 내려와서 더 이상 추가적으로 안 보는 거예요. 낚시 선생님 이제 또 대주 차익 실현하고 들어가 봤습니다 하고 이제 첨보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결론은 이쪽의 기준에 이제 위메이드도 단기 설정 범위죠. 그리고 이제 위메이드를 다시 위메이드와 함께 이제 꺼내놨던 쪽이 이제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개장 전에 이제 이렇게 한번 잡아드리긴 했는데 데브 시스터즈도 투자 경고가 이제 해소가 됐기 때문에 보실 수가 있어요. 20만 원대 훌쩍 넘겼던 종목이 14만 원까지 아까 밀려 있었는데 어제 데브 시스터즈 오늘은 어때요? 오늘 이제 강보합 기준이 되네요. 뭐 고점 대비해서 순식간이죠. 얘도 고점 대비해서 31% 밀린 게 올라갈 때는 굉장히 뭐 행복했는데 근데 지금 이제 투자 경고가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뭐 내부 시스터즈 같은 경우도 들여다볼 수 있다. 다만 이제 거래 대금이 아쉬운 거죠. 거래 대금이. 자 그렇게 보고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그렇다면 오늘 저가에 편입이 이제 잘 되신 분들 기준이라면 이제 95,000원부터도 편입이 되신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든다면 매입가와 편입가와 고가 그리고 이제 고가 기준에서 충분한 수익 10% 이상의 수익이 발생돼 있으니 이렇게 2% 또 4% 또 상한가 기준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상한가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한다 차익 실현한다의 기준을 설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재편입 기준은 차익 실현하신 분들의 기준에서 뭐 3분의 1, 2분의 1 시점 이 정도를 보는데 2분의 1은 또 무리수가 있죠. 고점 대비 너무 미끄러지는 거니까 특히 1시 넘어서의 기준이고 그렇게 놓고 보시고 차익 실현 범위는 이렇게 마지노선은 이렇게 그리고 오히려 상한가 한호가 두호가 정도 밑에까지 쭉 진행이 됐었으니까 위메이드 그러니까 이제 그 기준을 바탕으로 상한가에서 절반 차익 실현한다. 그 다음에 상한가 이탈되면 2%에서 차익 실현 전량한다. 이렇게 기준 잡아드린 것처럼 일단은 고점 대비 2% 밀려 내려가면 전량 차익 실현 하시더라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물론 이제 프로그램 쪽이 급격히 19만 주 이상 매수위로 전환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장 막판에 뭐 급격히 밀고 내려갈 가능성은 뭐 제한적일 것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원칙은 지키는 걸로 그렇게 해서 매직 계산기 바탕으로 이제 그 전략 텍스 전략까지 올려놓고 13시 다른 종목도 들여다보겠습니다. 조금 씁쓸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종목군들별로 자 현재가 기준에 11만 5,400원
매직 계산기 기준에서요. 27.23%. 편입 기준 못 잡으신 분들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시장만 지금처럼 뭐 차분하게만 진행이 돼도 또 주력에서 이렇게 탄력을 줘도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기준을 설정을 해드려요. 725 861 거래대금 기준에 3,977억 원. 그리고 지금의 거래대금이 4위입니다. 한국 BNC, 두산중공업, 위메이드. 그러니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기준은 다 갖고 있다라는 거죠. 고점 부분이 11만 7,500원, 29.5%. 그리고 차익 실현 범위는 설정을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은. 그래서 잠시 다른 종목에서 끄집어 오면은 고점 대비 조정폭 이렇게 그렇게 해서 차익 실현 범위 이렇게 고점 대비 2% 2.0% 조정이면은 11만 5,200원. 그리고 고점 대비 4% 조정이면은 11만 2,800원. 그리고 이제 신규 추가 재편입의 기준은 고점을 이제 재차 넘길 때 못 들어갑니다. 우린 뭐 상따 안 하니까. 그래서 10% 이상 상승 편입 불가. 그리고 고가와 저가의 이제 3분의 1 기준이 이 시가 대비 기준을 잡을게요. 저가로 안 잡아도 됩니다. 그죠? 많이 올라왔으니까 10만 9,300원. 요 기준도 10% 이상 상승이기 때문에 편입 불가입니다. 다만 고점 차익 실현하신 분들의 경우에 개별 매매, 고점 차익 실현자의 경우 개별 매매. 마찬가지 2분의 1 지점도 과도한 조정이 되죠. 상한가 수준에서 미끄러져 내려온 조정이면 과도한 조정이 되는데 또 10% 이상이고 단 과도한 조정이기에 이길 매매. 그렇게 설정을 하고 의미 있는 이제 거래량 기준은 5분봉 기준은 이제 15만 주 정도만 수반돼도 된다고 그랬고 일봉의 5MA, 20MA. 그리고 이제 뭐 손절의 기준은 지금은 의미가 없는 거죠. 양봉의 확인. 네. 자, 이렇게 해서 올려드립니다. 위메이드 같은 종목을 개장 초에 잘 대처해서 들어갔다면 최소 15에서 20% 기준의 수익 범위가 되는 거고, 이런 흐름을 이제 시가총액 조단위 종목에서 이제 계속 잡아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이제 긍정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두산중공업처럼 이제 시가총액 12조, 11조 이상 12조짜리 종목에 거래대금이 최상위로 터지면서의 흐름이 나온다면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역시 또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한국 BNC처럼 이제 거래대금은 2위에 놓여져 있는데 일단은 펀더멘털적인 부분이나 그렇다고 또 누적 수급 범위에 대해서 해석이 좀 어려운 경우는 낙폭과대주로서 들여다볼 수는 있겠지만 5거래일 만에 60% 이상 끌고 내려갔던 종목이죠. 7만 원 넘긴 종목을 21,550원까지 5거래일 만에 6거래일 뭐 이런 사이에. 그러니까 지금 기준에 얘 끝내줘요라고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고 말 그대로 이제 머니게임뿐이 안 돼요. 나중에 이제 교육용으로 도저히 우리가 들어갈 게 없다. 뭐 오늘 같은 경우에 들어갈 게 왜 없었어요? 많잖아요. 근데 이제 도저히 뭐 들어갈 것도 없는데 변동성 매매는 좀 들여다보고 싶고 한다면 그때 정도 수준에서 보는 종목으로 이제 해석을 바꿔드릴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네이버에서 하여간에 윤정도 검색하셔서 들어오셔서 홈페이지 오셔서 같이 움직이실 수 있도록, 그리고 스페셜 교육방에 계신 분들도 가급적이면은
라이브 방송에 오셔서 라이브 방송 쪽에서 이제 조금 전에 위메이드 같은 경우라든가 또 CIS 같은 경우 고점에서의 차익 실현 범위 설정하는 기준이라든가 또 두산중공업에 대한 대처라든가 이런 부분을 실시간으로 같이 이제 들여다보면서 대처를 하면 지금 장에서 뭐 충분하게 수익 기준 잡아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영상 올려드리고 나머지도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전약품도 한번 들여다는 볼 거예요. 이렇게 하고